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품격 있는 아내들의 남편 다루는 법입니다. 지은이는 김민수, 펴낸 곳은 북스고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평강공주 리더십 연구소 소장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결혼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코칭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고통받고 끌려다니는 수천 명의 아내를 만나며 아내들이 당당해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조금 일찍 만났더라면 쏙쏙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이후 마주치는 현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결혼을 선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어쩌다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어요. 오래 사귀어서 결혼을 해야만 했죠. 결혼할 시기여서 마침 이 남자랑 했죠. 각자의 이유는 정말로 다양하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은 현재의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선택은 대단한 착각일 수 있다.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성은 가정경제를 지키고 여성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책임지며 각자의 일을 나누어 분업을 해야 편하게 살 수 있었다. 7, 8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이 화가 난다고 밥상머리를 엎더라도 결혼 생활을 깨트려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의 결혼은 서로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생존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여성의 사회생활이 활발해지면서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달라졌다. 여성들은 혼자서 사는 것보다 부부 간의 친밀함과 애착을 통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 제도는 부부 간의 친밀함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런데 많은 아내들은 여전히 결혼 제도가 남편과의 애착과 친밀함을 저절로 형성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묘하게 결혼 제도라는 것이 남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아내는 분명 가정과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남편은 가정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자녀를 돌보는 것은 퇴근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남편은 일을 하고 들어오면 본인은 쉬어야 한다며 소파와 한몸이 되어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과 TV에 매달린다. 아이를 위해서 주말에 외출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술 먹으러 나오라는 친구의 말에는 쏜살같이 나간다. 저의 남편은 직장생활 할 때는 소파에 TV 리모컨 맨이더니 은퇴 후에는 소파에 유튜브맨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내인 여성인 것을 보면 결혼 제도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뿌리 깊은 유교 사상과 가부장적 관념들이 여전히 아내에게 넘어야 할 벽처럼 느껴질 것이다. 지금부터는 남편 때문에
아내의 삶이 불행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결혼 제도만 믿고 기다린다고 해서 아내의 삶이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남편을 이해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질까요? 인간은 어떤 경우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까? 인간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아쉬운 것이 있거나 부탁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한다. 또 상대방에게 호기심이 생길 때 상대방이 궁금해지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생긴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일 때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자, 답은 정말 간단하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갑이 되면 된다. 물론 어떤 행동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갑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 포인트는 부부관계에서 갑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남편을 이해하는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노력이 남편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남편과 괴롭다면 그 이유는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가트맨 박사가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다. 가트맨 박사는 3천상 가까이 되는 실제 부부들을 러브랩이라는 항공관에서 같이 생활하게 했다. 그리고 24시간 쉴 새 없이 카메라로 그 부부의 모든 행동, 대화를 녹화해서 분석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성격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부부 각각의 성격, 학력, 직업, 수입, 나이, 외모, 결혼 연수, 자녀 수 등의 요소를 모조리 분석하였다. 어떤 요소들을 가진 부부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지를 조사해 본 것이다.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다. 부부의 성격, 학력, 직업, 수입 등의 조건들은 부부의 행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성격 차이는 이혼을 하게 되는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부부들은 서로 너무 달랐어, 너무 안 맞았어, 못 살겠다고 한다. 어떤 부부는 성격이 너무 다르니 오히려 항상 새롭고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어떤 부부는 성격이 너무 비슷해서 행복하다고 하지만 또 어떤 부부는 성격이 너무 비슷해서 지루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는 부부의 차이는 바로 갈등이 생겼을 때 나누는 대화와 대처하는 행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이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가트맨 박사는 두 부부가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을 15분만 관찰하더라도 이 부부가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것인지 이혼을 할 것인지를 무려 92%의 높은 확률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남편을 초종하라고요? 우리가 남편을 초종하면 남편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럴까? 오히려 그 반대다. 인간은 상대방에게 조종을 잘 당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지금 누군가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자유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 조종당한다. 부모님의 환호 속에 그런 바를 잘 배우도록 올바르게 조종당했다. 그래서 지금 잘 걷고 어디든 원하는 데 갈 수 있다. 친절한 식당에 가면 점원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기 자리 괜찮네요. 여기 앉아주세요. 10중 8구는 점원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빨리 자리에 앉을 것이다. 점원에게 빨리 자리에 앉도록 조종당했다. 그렇지만 직원에게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 매우 불친절한 식당을 방문하면 점원은 들어온 손님을 본체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식당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질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조정 없는 삶이 존재할까? 인간은 결국 조종사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을 조종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남편을 올바르게 조종하는 삶이다. 아내가 남편을 올바르게 조종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좋아할 것이고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할 것이다.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은 A님이 사과할 때까지 투명 인간 취급을 했다. 이런 일들에 너무 지친 나머지 코칭을 신청하였다. 남편은 평소 A님과 장난도 치고 잘 지냈다고 한다. 그런데 싸우기만 하면 A님을 왕따시키는 것이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는 평소처럼 대하지만 A님만 보면 냉랭하게 대했다. A님이 하는 말에는 대꾸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A님 입장에서는 아이들 앞에서 민망하고 치욕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며칠간 남편의 마음이 풀리기를 기다렸지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다. 답답하고 불안해졌다. 결국 A님은 남편에게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빌면서 가까스로 화해를 했다. 남편은 내가 넓은 마음으로 널 이해해준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A님 입장에서는 남편은 아무런 죄가 없는 양 말을 하는 것에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계속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싸움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A님을 왕따시키는 기간이 늘어났다고 한다. 정말 이렇게 한 달 내내 얼굴을 매일 마주치면서 아내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사람도 있나요? 필자는 이렇게 답했다. 네, 6개월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견디지 못해 오신 분도 봤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남편이 나를 평생 투명인간 취급할 텐데 그러다가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겁나시는 거죠. 필자가 이런 얘기를 하자 A님이 갑자기 펑펑 눈물을 쏟아냈다. 필자는 남편이 아내를 왕따시키려는 의도에 대해서 말했다. 남편의 의도는 매우 단순하다. 남편은 아내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면 매우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상황을 이용해서 아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아내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당하는 아내들은 처음에는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계속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상황을 견디기 점점 힘들어지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억지로라도 찾아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 게다가 아이들에게 보이는 남편의 행동은 엄마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빠가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은근히 알리게 된다. 아내로서 매우 견디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럴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남편이 아내와 말을 안 하고 투명 인간으로 취급하는 행동에 아무렇지 않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편이 침묵할 것 같았어. 제발 말이라도 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라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 그래, 내가 너에게 기분 나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너는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아서 깨닫는구나. 앞으로 나는 너에게 기분이 나쁠 때마다 이렇게 행동할 거야. 그래서 필자는 A님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남편이 말을 가능한 빨리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침묵으로 아내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했다.
A님은 확실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 이후 남편의 행동이 신경 쓰이지 않고 점점 아무렇지 않게 대응할 수 있었다. 남편에게 이혼 의도가 없다는 것도 확실했기 때문에 아내의 할 일을 하면서 덤덤하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서 갑자기 예전처럼 A님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A님은 일절 지난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남편의 장난을 받아주면서 잠이 들었다고 했다. 그 이후 A님은 삶이 너무 편해졌다고 한다. 신경질 적이고 화내는 남편 다루는 방법. 너는 지금 화가 났다. 너 지금 정상이 아니다. 너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남편의 폭력적인 행위들이 더 이상 아내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만약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남편이 감정 조절을 하지 않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이야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당신 지금 화가 났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고 한 뒤 남편과 대화를 차단해 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각오를 단단히 가져야 한다. 남편이 폭력을 쓴다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각오는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남편이 스스로 집안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 남자들은 대부분의 관계에서 서열과 권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승진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친구들과 지인관계에서도 수직적인 관계로 존재할 때가 많다.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술을 많이 마시면서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에 온다. 가정으로 돌아와서 상황을 파악해보자. 가정 안에서도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서열을 생각한다. 적어도 자신이 갑이면 갑이 되었지 을로 대우받고 싶지는 않는 것이다. 그런데 아내가 설거지 좀 해, 기저귀 좀 가라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아내가 자신에게 명령을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마치 아내가 직장 상사이고 자신이 부하 직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여성으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무엇 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무엇 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저귀 갈아줄 수 있어? 설거지 해줄 수 있어? 라고 말이다. 남편에게도 명령하는 느낌을 주지 않게 된다. 그리고 너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그리고 남편이 그 능력을 스스로 증명한다면 적절히 보상해 주기만 한다. 아내의 요청을 들어줬을 때 아내는 적절히 감탄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 고마워만 말하자. 우리가 이렇게 지속하기만 하면 남편 마음에 변화가 하나씩 쌓일 것이다. 아내가 요청하는 일에 응하면 본인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느낀다. 점점 집안일과 육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물론 아내가 말투를 바꾼다고 남편이 갑자기 그래 알겠어 내가 해볼게 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남편의 태도가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당당한 아내로 사는 좋은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